숙명 줄거리. 처음 시작은 어린 유사쿠가 자신이 유년 시절 아지트로 갔던 동네 벽돌 건물. 그곳에는 사나이라는 젊은 여자분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른이었지만 어린아이의 정신연령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건물에서 투신해서 죽고 그녀의 투신 사건을 수사하던 유사쿠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오고 나서 수사를 중지한다. 대기업 유알전산의 사장 우류 나오아키가 죽은 후 대표이사를 맡게 된 스가이 마사키요가 살해당한다. 살인 흉기는 우류 나오아키의 석궁과 독화살이었고 나오아키의 장남 아키히코와 차남 히로마사 등이 의심을 받는다. 아키히코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생각이 없었고 의대에 진학하여 뇌신경외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시마즈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와쿠라. 유사쿠는 우류 아키히코와 오랜 연인 사이였었다. 그렇게 유사쿠와 아키히코는 오랜 숙적이었다. 중학교 때 만난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달랐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리더 역할이었던 유사쿠와 달리 아키히코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공부도 운동도 유사쿠는 결코 아키히코를 이길 수 없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후 아키히코를 만난 유사쿠는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숙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유사쿠의 첫사랑이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미사코가 아키히코의 부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수사를 하던 유카쿠는 아키히코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건의 이면을 파고 들어간다. 유사쿠와 아키히코에게 주어진 숙명은 전전대까지 올라간다. 아키히코의 할아버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비밀 실험에 관여했다. 유사쿠가 살던 집 근처에서 벽돌 건물에는 당시 실험을 진행했던 의사가 있었다. 대기업 유알전사는 원래 우류 집안과 스가이 집안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인간의 뇌를 연구하던 우에하라 마사나리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뇌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실험체로 현재 아키히코의 아내 미사코의 아버지 소스케가 있었고 그는 그 연구 도중 탈출하게 되고 당시 그 연구는 후에 조용히 은폐되고 사라진다. 하지만 우류 가문과 당시 연구자 우에하라 박사는 그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연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 당시 탈출했던 소스케를 찾아 그를 뒤에서 지원해줬고 당시 딸 미사코를 대기업 유알전산에 입사하게 해주었으며 거기서 만나 대표의 아들 아키히코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유알전산 사장 스가이 마사키요 살인사건은 전임 대표이자 창립자 아들 우류 나오아키의 서거주기에 스가이가 나오아키 무덤에 참배를 하던 중 독화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사용된 나오아키의 석궁과 독화살의 행방에 사건의 실마리가 있었다. 당시 알리바이 등을 토대로 경찰은 나오아키의 차남 히로마사를 우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당시 히로마사의 엄마 아야코가 나오아키 사장의 비서 비토와 불륜관계였고 그를 눈치채고 있던 히로마사는 비토는 우류 가문이 경쟁자 스가이 마사키요의 사주를 받고 아야코에게 접근했다고 믿고 스카이 마사키요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오아키가 살해되었던 그 무덤 현장에서 이미 나오아키는 다른 사람에 의해 화살에 찔려 죽어있다. 유사쿠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숙적 아키히코를 의심하고 있었다. 당시 알리바이가 있던 아키히코에게 여러가지 정황들이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한편 아키히코의 아내 미사코 역시 아키히코가 당시 석궁이 없어진 그 현장에서 조용히 저택에서 사라진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쿠와 미사코는 오랜만에 이 사건을 통해 재회하게 되었고 당시의 아키히코의 수상한 정황들을 유사코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아키히코의 비밀방에서 오래된 비밀 서류를 찾게 된다. 경찰은 후에 나오아키의 살인에 대한 실마리를 풀게 된다. 살인 도구 석궁과 독화살을 빼돌린 사람은 우류 가문의 저택 도우미였던 스미에였고 그녀는 당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나오아키의 오른팔이자 유알전산 상무 마스무라 겐지의 범행이란 걸 알게 된다. 마스무라는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게 되고 당시 우류 나오아키의 죽음으로 스가이 마사키요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한 불안감과 스가이 가문에 대한 강한 적대로 그를 죽이게 된 것이라 실토한다. 유사쿠는 아키히코의 정화를 찾아 미사코의 아버지 소스케를 찾아가고 또한 당시 연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에하라 박사의 딸과 사위의 집에 찾아가 당시의 우류 가문이 뇌연구에 대해 알게 된다. 스가이 마사키요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역시 유사쿠는 아키히코에 대한 의심을 떨구지 못하는데 유사쿠는 우류 가문이 묘지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앉아있는 우류 아키히코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류 가문이 행했던 예전 뇌연구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전해 듣게 된다. 또한 당시 뇌연구의 실험체로 사용되었던 당시 벽돌 건물 히노 사나에는 사실 투신 자살 전 임신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실험체로 사용되었던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며 그 아이는 쌍둥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 한 명은 우류 가문에게 입양되고 그가 바로 아키히코 자신이라고 말한다. 당시 아키히코는 당시 우류 가문이 행한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는 그로 인해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 잘못된 뇌실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뇌연구를 위해 의대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당시 그 잘못된 뇌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스가이 마사키요가 대표이사를 맡게 됨에 따라 다시 빼돌려서 다시 실험을 재개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막기 위해 그를 죽일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마스무라가 살해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 당시 쌍둥이 아이 한 명은 당시 벽돌 건물 사나에 투신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형사에게 입양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사쿠라고 말한다. 둘은 사실 사나이의 쌍둥이 아이였고 둘은 너무도 다른 성향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숙명이라는 연결고리에 묶여있던 것이었다.